아저씨, 속은 시커멓게 타서 텅 비어버렸는데 겉만 번지르르하게 꾸미면 안 힘들어요? 지지율 1위의 차기 대통령 후보 박무진의 발걸음이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어린 소년의 입에서 나온 말은 비수가 되어 박무진의 가슴 깊숙한 곳을 찔렀습니다. 가짜로 웃으려니까 죽을 맛이죠? 아저씨 얼굴에 죽은 사람 그림자가 아주 딱 붙어 있다고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낡은 사진 속 가족의 비극. 그리고 그 약점을 잡고 박무진의 목을 조여오는 20년 지기 비서실장의 음모. 가장 높은 곳으로 가려는 남자와 가장 낮은 곳에서 진실을 보는 소년의 위험한 게임.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유력한 대권 주자인 박무진이 정장을 매만지며 거울 앞에 섰습니다. 강직하게 뻗은 눈매와 꾹 담은 입술은 대중들에게 신뢰의 상징으로 통하죠. 박무진이 넥타이를 바로잡으며 곁에 선 강태윤을 바라봤습니다. 강 실장, 오늘 일정은 어떻게 되나? 숨 돌릴 틈은 좀 있는 건가? 박무진이 굵직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강태윤이 태블릿 PC를 가슴에 꼭 품으며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의원님, 지금 숨 돌릴 때가 아닙니다. 전통시장 돌고 나서 바로 기자들하고 얼굴 맞대셔야 합니다. 지금 지지율이 하늘을 찌르는데 이럴 때일수록 더 바짝 조여야지요. 강태윤이 싱글벙글 웃으며 서류를 넘겼습니다. 박무진은 대답 대신 창밖을 보며 깊은 한숨을 크게 내뱉었습니다. 화려한 조명과 환호성 뒤에 가려진 외로움이 박무진의 어깨를 무겁게 누르고 있었거든요. 시장 입구에 도착하자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와 박무진의 이름을 목이 터져라 불렀습니다. 박무진이 차에서 내려 사람들과 이리리 거친 손을 맞잡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때 시장 구석 낡은 평상에 앉아있던 한 소년이 박무진을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남루한 옷을 입은 소년 한지우가 귤을 까먹으며 툭 던졌습니다. 아저씨, 속은 시커멓게 타서 텅 비어버렸는데 겉만 번지르르하게 꾸미면 안 힘들어요? 한지우가 귤껍질을 바닥에 휙 던지며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주변에 있던 경호원들이 깜짝 놀라며 한지우를 붙잡으려 달려들었습니다. 박무진이 손을 번쩍 들어 경호원들을 멈춰 세우고 한지우 앞에 섰습니다. 얘야, 방금 뭐라고 했니? 아저씨 보고 속이 시커멓다니 그게 무슨 말이냐? 박무진이 허리를 굽혀 한지우와 눈을 맞추며 물었습니다. 한지우는 겁도 없이 박무진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한지우의 눈동자가 박무진의 얼굴 근육 하나하나를 돋보기처럼 훑쳤습니다. 가짜로 웃으려니까 아주 죽을 맛이죠? 왼쪽 눈밑이 파르르 떨리는 거 보니까 어제 잠도 한숨 못 잤나 본데 왜 그렇게 살아요? 한지우가 박무진의 얼굴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쏘아붙였습니다. 박무진의 눈동자가 순간적으로 크게 흔들렸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몸 상태를 어린 소년이 단번에 알아맞혔으니까요. 옆에서 지켜보던 강태윤이 얼굴을 찌푸리며 한지우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이놈아, 어디서 어른한테 무례하게 입을 놀려. 당장 저리 안 가. 강태윤이 지팡이를 휘두르듯 팔을 휘저으며 호통을 쳤습니다. 한지우가 강태윤의 얼굴을 슬쩍 보더니 배를 잡고 껄껄 웃었습니다. 아이고, 이 아저씨는 더 웃기네. 속에는 커다란 구렁이를 한 마리 키우면서 겉으로는 점잖은 선비인 척하고 있잖아요. 안 징그러워요? 한지우가 낄낄거리며 강태윤을 대놓고 비웃었습니다. 강태윤의 얼굴이 순식간에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강태윤이 주먹을 불끈 쥐고 한지우의 멱살을 잡으려 팔을 뻗었습니다. 이게 어디서 못된 것만 배워가지고 너 오늘 혼 좀 나야겠다. 강태윤이 고함을 지르며 한지우를 거칠게 밀어냈습니다.
한지우는 뒤로 비틀거리면서도 박무진을 향해 크게 소리쳤습니다. 아저씨 얼굴에 죽은 사람 그림자가 딱 붙어 있어요. 아주 슬프고 외로운 그림자라고요. 한지우가 멀어지며 던진 말에 박무진은 망치로 얻어맞은 듯 제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박무진의 머릿속에 옛날 사고로 잃어버린 가족들 얼굴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강태윤이 박무진의 팔을 붙잡으며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의원님, 저런 미친놈이 하는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얼른 가시지요. 강태윤이 땀을 뻘뻘 닦으며 박무진을 재촉했습니다. 박무진은 멀어지는 한지우의 뒷모습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 소년의 눈에는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무언가가 분명히 보이고 있었습니다. 집무실로 돌아온 박무진이 책상에 앉았지만 서류 글자가 하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박무진이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사진 속에는 행복하게 웃고 있는 젊은 박무진과 가족들이 있었습니다. 박무진이 사진을 손가락으로 문지르며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고독한 정이라니. 그 어린 녀석이 대체 내 속을 어떻게 본 거지? 박무진의 목소리가 텅 빈 사무실에 쓸쓸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방 밖에서 이 소리를 엿듣던 강태윤이 차가운 눈빛으로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강태윤의 얼굴에는 시장에서 보여준 충성스러운 비서실장 모습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로지 자기 계획을 망칠지도 모르는 싹을 잘라내려는 무서운 살기뿐이었죠. 강태윤이 복도를 걸어가며 비서에게 낮게 명령했습니다. 아까 그 꼬맹이 어디 사는 놈인지 당장 뒤져봐. 쥐도 새도 모르게 당장 치워버려야겠어. 강태윤이 구두 소리를 요란하게 내며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박무진은 여전히 사진 속 가족들을 보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자기 인생에 생각지도 못한 큰 태풍이 불어오고 있다는 걸 직감한 표정이었습니다. 박무진이 창문을 열자 찬 바람이 방 안으로 훅 끼쳐 들어왔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커튼 사이로 박무진의 외로운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강태윤이 어두운 차 안에서 창밖을 노려보며 얼굴을 팍팍 문질렀습니다. 비서가 태블릿 PC를 내밀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실장님, 그 아이 이름이 한지우라고 합니다. 부모는 벌써 죽고 저기 달동네에서 혼자 밥 벌어먹고 산답니다. 비서가 운전대를 잡은 채 거울로 강태윤의 눈치를 살살 살폈습니다. 강태윤이 비서 손에서 기계를 획 뺏으며 서류를 훑쳤습니다. 혼자 산다니 뒤처리하기는 딱 좋겠군. 그런데 이놈이 보통이 아니야. 의원님 마음을 족집게처럼 맞히는 게 아주 영악하단 말이지. 강태윤이 어금니를 꽉 깨물며 싸늘하게 말했습니다. 강태윤은 박무진이 그 소년 말 한마디에 흔들리던 눈빛이 자꾸 생각나서 미칠 것 같았습니다. 자기가 20년 동안 공들여 쌓아온 자리가 고작 15살 먹은 애 말 한마디에 무너질까봐 겁이 났으니까요. 그 시각 한지우는 낡은 자취방에 누워 천장을 멍하니 보고 있었습니다. 지우가 천장에 붙은 별 스티커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아버지, 오늘 아버지를 쏙 빼닮은 아저씨를 봤어요. 착한 척은 혼자 다 하는데 눈 속은 텅 비어서 아주 불쌍해 보이더라고요. 한지우가 옆으로 누우며 낡은 이불을 머리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지우의 머릿속에는 박무진의 얼굴 위로 죽기 전 아버지의 얼굴이 자꾸만 겹쳐 보였습니다. 세상을 다 잃은 것 같으면서도 끝까지 뭔가를 지키려던 그 외로운 눈빛 말이죠. 다음 날 아침 박무진은 일정을 싹 취소하고 강태윤을 급히 불렀습니다. 강 실장, 그 아이 좀 찾아와야겠네. 사람 시키지 말고 자니가 직접 좀 알아봐줘. 박무진이 찻잔을 내려놓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강태윤의 눈꺼풀이 파르르 떨렸지만 금방 웃는 얼굴로 얼굴을 바꿨습니다. 의원님, 시장통에서 떠도는 애가 한 헛소리에 왜 그렇게 신경을 쓰십니까? 제가 벌써 따끔하게 혼내서 쫓아버렸습니다. 강태윤이 찬물을 다시 따르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박무진을 달랬습니다. 하지만 박무진은 강태윤을 보지도 않고 창밖만 뚫어지게 봤습니다. 아니야, 그 애는 진짜였어. 내 인생을 다 들여다보는 것 같더란 말이야. 무슨 일이 있어도 내 눈앞에 꼭 데려오게. 박무진이 의자에서 일어나 겉옷을 챙기며 강하게 말했습니다. 강태윤은 박무진의 뒷모습을 보며 들고 있던 찻잔을 깨뜨릴 듯이 꽉 쥐었습니다. 박무진이 나가자마자 강태윤은 책상 위에 놓인 물건들을 거칠게 다 쓸어버렸습니다. 의원님, 제 마음은 몰라주시고 어떻게 그까지 꼬맹이 말에 홀리시는 겁니까? 강태윤이 씩씩거리며 전화를 걸어 어딘가로 무섭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지우는 학교도 안 가고 시장 골목에서 사람들 얼굴 구경을 하고 있었습니다. 생선 가게 아줌마의 욕심 가득한 웃음이랑 야채 장수 아저씨의 힘든 눈망울이 지우 눈에 훤히 보였습니다. 그때 검은 양복을 입은 덩치들이 지우 주변을 쓱 에워싸기 시작했습니다. 지우가 귤을 까먹다 말고 그 사람들을 하나씩 쳐다봤습니다. 아저씨들은 눈에 칼을 하나씩 품었네요. 누구 심부름으로 온 거예요? 지우가 무심하게 물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덩치들이 대답도 안 하고 지우의 팔을 무식하게 잡아 끌었습니다. 지우가 발버둥을 치며 소리를 지르려는데 검은 차 한 대가 지우 앞에 끼익 섰습니다. 뒷문이 열리고 강태윤이 징그러운 미소를 지으며 얼굴을 쑥 내밀었습니다. 요 맹랑한 놈아, 입놀림이 아주 고약하더니만. 나랑 가서 이야기 좀 길게 해보자꾸나. 강태윤이 지우의 머리를 쓰다듬으려 손을 뻗었습니다. 지우가 강태윤의 손을 획 뿌리치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내 몸에 손대지 마요. 아저씨 손에서 썩은 내가 진동한다고요. 구렁이가 기어간 자리처럼 축축하고 기분 나빠요. 한지우가 바닥에 침을 퇴뱉으며 강태윤을 노려봤습니다. 강태윤의 눈빛이 순식간에 잡아먹을 듯이 변하더니 부하들에게 고개를 까닥했습니다. 지우는 눈 깜짝할 사이에 차 안으로 거칠게 처박혔습니다. 차가 시장을 빠져나가는 걸 멀리서 보던 수행비서가 떨리는 손으로 박무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의원님, 강 실장님이 그 소년을 억지로 태워갔습니다. 분위기가 아주 험악합니다. 박무진이 전화를 듣고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자신을 위해 다 바친다던 동지 강태윤의 진짜 모습이 조금씩 보이고 있었습니다. 박무진이 책상 위 서류를 밀쳐버리며 비서에게 소리쳤습니다. 어디로 갔는지 당장 알아내. 강 실장이 사고 치기 전에 당장 막아야 해. 박무진이 급히 방을 나가며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깨끗한 정치인인 척하는 박무진의 진실을 찾는 소년과 그 소년을 죽이려는 야심가의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두운 창고로 끌려온 지우는 의자에 묶여서도 당당하게 눈을 떴습니다. 강태윤이 지우 앞에 의자를 돌려 앉으며 담배를 입에 물었습니다. 자, 이제 네가 본 게 뭔지 하나씩 풀어볼래? 아니면 영영 입을 못 열게 만들어줄까? 강태윤이 담배 연기를 지우 얼굴에 훅 뿜으며 비릿하게 웃었습니다. 지우는 연기 때문에 콜록거리면서도 강태윤의 눈썹 사이를 뚫어지게 봤습니다. 지우의 눈에 강태윤의 얼굴 뒤에 숨겨진 시커먼 욕심이 괴물처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두컴컴한 창고 안에서 강태윤이 지우의 턱을 무식하게 잡아 올렸습니다. 지우는 밧줄에 묶인 팔목이 아려서 죽을 맛이었지만 이빨을 꽉 깨물었습니다.
강태윤이 지우의 뺨을 살살 때리며 기분 나쁘게 웃었습니다. 너 박 의원님한테 한 소리 누구한테 들었어? 시킨 놈이 누구야? 얼른 불어. 강태윤이 지우 귓구멍에 입을 바짝 대고 뱀처럼 속삭였습니다. 지우는 강태윤의 눈동자 속에서 소용돌이치는 시커먼 욕심을 가만히 봤습니다. 지우가 묶인 몸을 꿈틀거리며 강태윤의 얼굴로 고개를 쑥 들이밀었습니다. 아무도 안 시켰거든요. 아저씨 얼굴에 나쁜 놈이라고 다 써 있어요. 의원님 끌어내리고 그 자리에 앉고 싶어하는 구렁이가 보인다고요. 지우가 비웃으면서 강태윤의 속을 팍 찔렀습니다. 강태윤의 눈꺼풀이 파르르 떨리더니 얼굴이 괴물처럼 일그러졌습니다. 강태윤이 지우의 멱살을 확 움켜쥐고 의자까지 통째로 흔들며 소리를 빽 질렀습니다. 이게 어디서 입을 함부로 놀려. 네가 뭘 안다고 짓거리는 거야. 강태윤의 고함이 창고 벽을 타고 귀가 아프게 울려 퍼졌습니다. 지우는 무서워하기는커녕 오히려 불쌍하다는 듯이 강태윤을 쳐다봤습니다. 아저씨는 의원님을 지키는 게 아니라 잡아먹으려고 키우는 거잖아요. 의원님이 외로워질수록 아저씨가 가질 게 많아지니까. 지우가 숨을 몰아쉬며 강태윤의 나쁜 계획을 하나하나 다 말해버렸습니다. 강태윤은 당황해서 어쩔 줄 모르다가 지우를 바닥으로 획 밀쳐버렸습니다. 의자랑 같이 바닥에 처박힌 지우가 먼지를 뒤집어 쓰고 캑캑거렸습니다. 강태윤이 구두굽으로 지우의 손등을 꽉 짓누르며 무섭게 말했습니다. 똑똑한 놈은 일찍 죽는 법이지. 너는 이제 박 의원을 다시는 못 볼 줄 알아라. 강태윤이 주머니에서 전화를 꺼내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때 창고 밖에서 끼익 소리를 내며 차들이 여러 대 섰습니다. 창고 문이 쾅 열리더니 박무진이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 뛰어들어왔습니다. 박무진이 바닥에 쓰러진 지우랑 그 앞에 선 강태윤을 보고 멈춰 섰습니다. 강 실장, 자네 지금 여기서 무슨 짓거리를 하는 거야? 박무진이 불같이 화를 내며 성큼성큼 걸어왔습니다. 강태윤은 순식간에 얼굴을 싹 바꾸더니 억울한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의원님, 이놈이 나쁜 놈들이랑 짜고 의원님을 해치려길래 제가 조사를 좀 하던 중이었습니다. 강태윤이 허리를 굽신거리며 박무진 앞을 막고 거짓말을 늘어놓았습니다. 박무진은 강태윤의 말을 씹어버리고 바닥에 쓰러진 지우에게 달려갔습니다. 박무진이 지우의 밧줄을 직접 풀어주며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지우야, 괜찮니? 아저씨가 늦어서 정말 미안하다. 박무진이 자기 손수건으로 지우 얼굴에 묻은 흙을 닦아주었습니다. 지우가 박무진의 손을 꼭 잡으며 그의 눈을 뚫어지게 봤습니다. 의원님, 이 아저씨 말 절대로 믿지 마세요. 지금 아저씨 심장 소리가 여기까지 들려요. 거짓말할 때만 뛰는 이상한 소리가 난다고요. 지우가 박무진의 귀에 대고 조그맣게 말했습니다. 박무진이 고개를 돌려 강태윤을 보자 강태윤은 억울해 죽겠다는 듯이 가슴을 쳤습니다. 의원님, 저를 20년이나 보셨으면서 저 꼬맹이 말에 속으시는 겁니까? 강태윤이 박무진의 팔을 붙잡고 간절하게 매달렸습니다. 박무진은 지우의 맑은 눈이랑 강태윤의 충혈된 눈을 번갈아 보며 갈등했습니다. 오래된 친구의 말과 처음 본 소년의 신기한 능력 사이에서 말이죠. 박무진이 강태윤의 손을 천천히 떼어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강 실장, 자네는 당분간 일하지 말고 집에 가서 자숙하게. 이 아이는 내가 직접 데려가겠네. 박무진이 지우를 부축해 일으켜 창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강태윤은 멀어지는 두 사람의 뒷모습을 보며 얼굴을 무섭게 구겼습니다. 강태윤이 바닥에 침을 퇴뱉으며 주먹으로 벽을 쾅 쳤습니다.
박무진, 당신이 결국 그 잘난 정의 때문에 나를 버려? 강태윤의 목소리가 어둠 속에서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차에 탄 박무진은 옆에 앉은 지우를 가만히 쳐다봤습니다. 지우는 창밖을 보며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평온한 표정이었습니다. 박무진이 무거운 침묵을 깨고 지우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우야, 너는 정말 사람 마음이 다 보이니? 내 마음 속에 있는 그 시커먼 그림자도? 박무진이 운전대를 꽉 쥐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지우가 고개를 돌려 박무진을 보고 아이처럼 활짝 웃었습니다. 보여요. 아주 깊은 곳에 갇혀서 울고 있는 어린애가 하나 보여요. 아저씨는 그 애를 구해주고 싶어서 정치를 시작한 거잖아요. 지우의 말에 박무진의 눈시울이 붉어지며 눈앞이 흐릿해졌습니다. 수십 년 동안 꽁꽁 숨겨왔던 자기 속마음을 누군가에게 들킨 건 처음이었습니다. 박무진은 이 소년이 자기를 망칠 애가 아니라 자기를 구해줄 유일한 사람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박무진의 개인 서재는 아주 조용했습니다. 지우는 소파에 몸을 푹 묻고 책장에 꽂힌 책들을 구경했습니다. 박무진이 따뜻한 우유 한 컵을 지우 앞에 놓으며 옆에 앉았습니다. 지우야, 강 실장은 내가 제일 믿던 사람이었단다. 20년 동안 내 그림자로 살았거든. 박무진이 씁쓸한 얼굴로 찻잔을 만지작거리며 말했습니다. 지우는 우유를 한 모금 마시고 입가에 하얀 거품을 묻힌 채 박무진을 봤습니다. 그림자는 원래 빛이 환할수록 더 새카매지는 법이에요. 아저씨가 너무 깨끗한 척만 하니까 그 아저씨는 더 어두운 곳으로 숨어든 거라고요. 지우가 무릎을 세워 턱을 괴고는 박무진의 눈을 빤히 봤습니다. 박무진은 지우의 직설적인 말에 당황하면서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우의 말이 자기 위선을 콕 집어 말하는 것 같아 가슴이 따끔거렸습니다. 한편 자기 집으로 돌아온 강태윤은 독한 술을 병째로 들이켜고 있었습니다. 집 거실 바닥에는 박무진이랑 같이 찍은 사진들이 엉망으로 널려 있었습니다. 강태윤이 술병을 탁자에 쾅 내려놓으며 낮게 응조렸습니다. 한지우, 그 조그만 놈이 내 20년 공든 탑을 단 몇 초 만에 쓰레기로 만들었어. 강태윤의 눈에 핏발이 서며 얼굴이 기괴하게 비틀렸습니다. 강태윤은 전화를 들어 몰래 알고 지내던 번호로 연락을 했습니다. 박무진의 뒤를 봐주던 나쁜 놈들과 직접 만나기 시작한 겁니다. 박무진을 대통령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아예 무너뜨릴 준비를 하려는 거였죠. 다음 날 아침 박무진의 사무실은 평소보다 더 소란스러웠습니다. 강태윤 실장이 일을 쉬게 됐다는 소문이 퍼지자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박무진이 지우랑 같이 사무실에 들어서자 사람들의 눈이 지우에게 쏠렸습니다. 의원님, 정말로 이 어린애를 고문으로 쓰시겠다는 겁니까? 한 참모가 당황해서 서류를 흔들며 물었습니다. 박무진은 지우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사람의 진짜 속마음을 봅니다. 우리에게 지금 제일 필요한 건 거짓 없는 진실입니다. 박무진의 말에 회의실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지우는 수많은 어른의 눈길 속에서도 기죽지 않고 얼굴을 하나하나 훑쳤습니다. 누구는 무서워하고, 누구는 시기하고, 누구는 욕심을 잔뜩 얼굴에 달고 있었습니다. 아저씨, 저기 안경 쓴 아저씨 조심하세요. 아까부터 손가락을 계속 꼼지락거리는 게 거짓말할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지우가 회의실 구석에 앉은 팀장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팀장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리며 펜을 툭 떨어뜨렸습니다. 박무진이 무서운 눈빛으로 쳐다보자 팀장은 어쩔 줄 몰라 하며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지우의 활약이 계속되면서 사무실 안의 나쁜 일들이
하나둘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박무진은 지우 덕분에 자기 주변이 얼마나 썩어 있었는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하지만 강태윤이 없으니 사무실 일이 엉망이 되어버려 다들 힘들었습니다. 그날 밤 박무진의 집 앞에 의문의 상자 하나가 배달됐습니다. 상자 안에는 박무진이 제일 감추고 싶어 했던 옛날 가족 사고의 진실이 담긴 서류들이 있었습니다. 서류 맨 위에는 강태윤의 글씨로 짧은 쪽지가 적혀 있었죠. 의원님, 진실을 보는 그 아이가 이것도 마치는지 참 궁금하네요. 박무진은 서류를 읽으면서 손을 부르르 떨었습니다. 자기의 깨끗한 이미지를 단번에 무너뜨릴 아주 무서운 약점이었습니다. 지우가 서재문을 살짝 열고 들어와 박무진의 떨리는 뒷모습을 봤습니다. 아저씨, 얼굴이 죽은 사람처럼 하얘졌어요. 그 종이에 대체 뭐가 적혀 있는 거예요? 지우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박무진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박무진은 서류를 얼른 등 뒤로 숨기며 지우의 눈을 피했습니다. 지우는 박무진의 얼굴에서 전과는 다른 깊고 어두운 공포의 그림자를 읽었습니다. 자기가 믿었던 정의로운 아저씨가 흔들리고 있다는 걸 지우는 느꼈습니다. 박무진이 힘들게 입술을 떼며 지우를 봤습니다. 지우야, 너는 내가 무슨 잘못을 했어도 내 편이 되어줄 수 있겠니? 박무진의 눈에 눈물이 고이며 간절하게 지우에게 물었습니다. 지우는 대답 대신 박무진의 차가운 손을 꽉 잡았습니다. 두 사람의 인연이 단순히 돕는 사이를 넘어 거대한 폭풍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박무진은 지우의 손을 잡고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등 뒤에 숨긴 서류 뭉치가 마치 뜨거운 불덩이인 것처럼 손바닥이 화끈거렸습니다. 지우는 박무진의 흔들리는 눈동자를 가만히 보다가 천천히 손을 놓았습니다. 아저씨, 손이 너무 차가워요. 거짓말하는 사람보다 더 차갑게 식어버린 것 같아요. 지우가 무표정한 얼굴로 박무진의 등 뒤를 살짝 보려고 했습니다. 박무진은 놀라서 몸을 획 돌려 서류를 서랍 깊숙이 넣고 열쇠로 잠가버렸습니다. 박무진이 억지로 웃으며 지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아니야, 지우야.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오늘은 늦었으니 이제 가서 자거라. 박무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지우를 방 밖으로 떠밀었습니다. 지우는 문이 닫히기 전 박무진의 눈가에 서린 지독한 슬픔을 읽었습니다. 방에 혼자 남은 박무진은 책상에 머리를 박고 신음하듯 울었습니다. 그 서류에는 옛날 가족 사고 때 박무진이 정치를 하려고 나쁜 놈이랑 몰래 합의했던 증거가 있었습니다. 다음 날 토론회장 뒷방에서 강태윤이 박무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강태윤은 멋진 옷을 입고 여유롭게 차를 마시며 박무진을 맞았습니다. 박무진이 문을 콱 열고 들어와 강태윤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내 놈이 어떻게 나한테 이런 짓을 해? 우리가 같이 보낸 세월이 얼마인데. 박무진이 핏대를 세우며 강태윤을 벽으로 밀어붙였습니다. 강태윤은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박무진의 손을 부드럽게 떼어냈습니다. 의원님, 그 세월 동안 의원님 뒤처리를 다 해준 게 저라는 걸 잊으셨습니까? 저는 의원님을 대통령으로 만들고 싶을 뿐입니다. 강태윤이 박무진의 옷을 매만져주며 기분 나쁘게 웃었습니다. 강태윤은 주머니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내 탁자 위에 놓았습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제가 써드린 대로만 말씀하세요. 그럼 그 서류는 영원히 안 나올 겁니다. 강태윤이 박무진의 어깨를 툭 치고 방을 나갔습니다. 토론회가 시작되고 밝은 조명이 박무진을 비췄습니다. TV 화면 너머로 지우가 대기실에서 박무진의 얼굴을 지켜봤습니다. 상대 후보가 박무진의 도덕성을 공격하기 시작하자 박무진의 얼굴이 굳어갔습니다. 박 후보님,
청렴하다고 하시는데 예전 사고 합의할 때 돈 받은 의혹이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상대 후보가 서류를 흔들며 박무진을 괴롭혔습니다. 박무진은 강태윤이 준 원고를 꽉 쥐고 입술을 부르르 떨었습니다. 그 원고에는 상대 후보의 약점을 터뜨려 상황을 넘기라는 추잡한 내용이 있었죠. 지우는 화면 속 박무진의 입술이 떨리는 걸 보고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아저씨, 안 돼요. 그 말을 하면 아저씨 얼굴은 완전히 망가질 거라고요. 지우가 화면을 보며 간절하게 혼잣말을 했습니다. 박무진은 카메라 너머에서 자기를 보고 있을 지우의 맑은 눈동자를 떠올렸습니다. 강태윤이 무대 뒤에서 웃으며 박무진이 말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박무진이 깊은 숨을 쉬고는 원고를 찢어 바닥에 버렸습니다. 방금 물어보신 의혹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아주 깨끗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박무진의 폭탄 선언에 토론회장은 난리가 났습니다. 강태윤은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무대 위로 뛰어 올라가려 했습니다. 박무진은 땀을 뻘뻘 흘리며 카메라를 똑바로 봤습니다. 정의를 말하면서 제 잘못은 숨기려 했습니다. 진실을 말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박무진이 고개를 숙이며 사과를 했습니다. 지우는 그제야 안심하며 화면 앞에서 참았던 눈물을 펑펑 터뜨렸습니다. 지우 눈에 보인 박무진의 얼굴은 비록 진흙탕에 구르고 있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강태윤이 화가 나서 소리를 질렀지만 이제 박무진의 진짜 정의가 세상 밖으로 나오고 있었습니다. 토론회장을 나오는 박무진의 뒤로 카메라 불빛이 쉴 새 없이 터졌습니다. 기자들은 하이에나처럼 달려들었고 사람들은 박무진을 보호하느라 바빴습니다. 차 문이 닫히자마자 박무진은 참았던 숨을 몰아쉬며 의자에 몸을 던졌습니다. 의원님, 정말 제정신입니까? 그 말 한마디에 지지율이 뚝 떨어졌다고요. 강태윤이 앞좌석에서 돌아보며 얼굴을 붉히고 소리를 빽 질렀습니다. 강태윤의 눈에는 화가 잔뜩 나서 구렁이처럼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박무진이 창밖을 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자니가 써준 대로 살았다면 나는 이미 죽은 목숨이었을 거야. 나는 이제야 좀 살 것 같네. 박무진이 넥타이를 거칠게 풀며 강태윤을 똑바로 봤습니다. 강태윤은 비웃으며 주머니에서 전화를 꺼내 흔들었습니다. 영훈요? 그 잘난 영혼 때문에 당신 인생은 이제 끝입니다. 내일부터 검찰 조사가 시작될 텐데 그때도 그 소리가 나오나 봅시다. 강태윤이 차 문을 쾅 닫고 내려 어둠 속으로 가버렸습니다. 박무진의 집 앞에 오니 지우가 대문 앞에 쪼그리고 앉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박무진이 차에서 내려 다가가자 지우가 고개를 들고 활짝 웃었습니다. 아저씨, 아까 진짜 멋있었어요. 얼굴에서 시커먼 구름이 싹 가시고 무지개가 떴더라고요. 지우가 박무진의 소매를 잡으며 아이처럼 좋아하며 말했습니다. 박무진은 지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처음으로 진짜 웃음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무진의 사무실은 검찰들이 들이닥쳐 엉망진창이 됐습니다. 강태윤이 넘긴 자료들 때문에 박무진은 나쁜 짓을 했다는 누명을 쓰게 됐죠. 박무진이 검찰청 앞에 서자 사람들은 계란을 던지며 욕을 해댔습니다. 지우는 검찰청 건너편에서 그 모습을 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지우의 눈에 박무진을 에워싼 검사들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정의는 없고 강태윤이랑 몰래 짠 나쁜 마음만 가득했습니다. 지우는 박무진을 구하려고 직접 움직여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지우가 강태윤의 사무실 근처를 살피고 있을 때였습니다. 강태윤이 누군가와 몰래 통화하며
밖으로 나오는 게 보였습니다. 네, 박무진은 이제 끝장났습니다. 약속한 자리는 잊지 마세요. 강태윤이 입을 가리고 비굴하게 웃으며 차에 탔습니다. 지우는 강태윤의 얼굴 근육이 너무 좋아서 바들바들 떨리는 걸 봤습니다. 그건 완벽한 승리가 아니라 불안을 숨기려고 억지로 웃는 거였죠. 지우는 강태윤이 떨어뜨린 종이 한 장을 줍고 눈을 반짝였습니다. 거기에는 강태윤이 나쁜 짓을 하려고 드나들던 장소의 주소가 있었습니다. 지우는 그 종이를 가슴에 품고 박무진이 갇힌 취조실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취조실 안 박무진은 환한 조명 아래서 수척해진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검사가 서류를 들이밀며 압박했지만 박무진의 눈은 아주 맑았습니다. 그때 지우가 변호사랑 같이 취조실 문을 쾅 열고 들어왔습니다. 아저씨, 제가 나쁜 구렁이의 꼬리를 잡았어요. 지우가 숨을 헐떡이며 강태윤의 나쁜 짓이 담긴 증거를 탁 내려놓았습니다. 박무진과 검사의 눈이 지우의 손끝을 보며 긴장이 감돌았습니다. 이제 진실을 보는 소년과 나쁜 야심가의 마지막 대결이 시작되었습니다. 취조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아주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사람들이 지우를 막으려 했지만 변호사가 서류를 내밀며 단호하게 막았습니다. 지우는 탁자 위에 구겨진 종이랑 메모를 박무진 쪽으로 밀었습니다. 아저씨, 이 종이에서 아주 고약한 썩은 내가 나요. 강 아저씨가 몰래 숨겨둔 진짜 구멍이라고요. 지우가 숨을 헐떡이며 박무진의 손등을 꽉 눌렀습니다. 박무진이 떨리는 손으로 종이에 적힌 주소랑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그건 강태윤이 박무진 몰래 나쁜 돈을 관리하려고 업자들을 만난 기록이었습니다. 박무진의 눈이 화가 나서 타올랐고 검사 얼굴도 싹 굳어버렸습니다. 이게 사실이면 강 실장이 몰래 돈을 빼돌렸다는 증거가 되겠는데요? 검사가 안경을 고쳤으며 지우가 가져온 것들을 유심히 봤습니다. 지우는 검사의 눈을 똑바로 보며 차갑게 웃었습니다. 아저씨도 다 알고 있었잖아요. 강 아저씨랑 몰래 짜고 박 아저씨를 범인으로 만들려고 했던 거요. 지우의 말에 취조실 사람들의 시선이 검사에게 꽂혔습니다. 검사의 눈동자가 좌우로 심하게 흔들리며 땀을 흘렸습니다. 박무진이 의자를 박차고 일어났다가 천천히 다시 앉았습니다. 자네마저 태윤이랑 한패였나? 법을 지킨다면서 이런 추잡한 짓을 꾸미다니. 박무진이 가슴을 움켜쥐며 배신감에 몸을 떨었습니다. 검사는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만 푹 숙였습니다. 지우는 박무진 곁으로 가서 어깨를 토닥토닥 해줬습니다. 아저씨, 이제 다 끝났어요. 저 검사 아저씨 얼굴에 겁쟁이라고 아주 크게 써 있거든요. 지우가 말하자 검사는 완전히 기가 죽어버렸습니다. 같은 시각 강태윤은 자기가 이긴 줄 알고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강태윤이 기분 좋게 웃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사람들이 들이닥쳐 강태윤의 팔을 꺾고 수갑을 채웠습니다. 강태윤 씨, 나쁜 돈을 세탁하고 사람을 모함한 죄로 체포합니다. 그 말에 강태윤의 술잔이 바닥에 떨어져 박살이 났습니다. 강태윤은 믿기지 않는다는 듯이 비명을 지르며 발버둥을 쳤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내가 누군지 알아. 당장 박무진 데려오라고. 강태윤이 미친 듯이 소리를 질렀지만 사람들은 그를 질질 끌고 나갔습니다. 검찰청을 나오는 강태윤 앞에는 박무진과 지우가 서 있었습니다. 박무진은 수갑을 찬 강태윤을 조용히 내려다봤습니다. 태윤아, 자네는 내 그림자가 아니라 나를 가로막는 어둠이었어. 박무진이 담담하게 말하며 등을 돌렸습니다. 지우는 강태윤의 얼굴을 마지막으로 보고 혀를 찢찢 찼습니다. 구렁이가 자기 꼬리를 먹고 죽어버렸네.
아저씨 얼굴, 이젠 정말 보기 흉해요. 지우의 말에 강태윤은 짐승 같은 소리를 냈지만 차에 태워져 가버렸습니다. 박무진은 아침 햇살을 받으며 지우랑 같이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비록 대통령 후보 자리는 위태로워졌지만 박무진의 표정은 아주 가벼웠습니다. 박무진이 지우에게 손을 내밀며 다정하게 물었습니다. 지우야, 이제 아저씨는 뭘 해야 할까? 내 눈에는 내 앞날이 어떻게 보이니? 지우가 박무진의 손을 잡고 깡충 뛰며 대답했습니다. 진짜 정치를 해야죠. 이제 아저씨 얼굴에 거짓말 주름이 하나도 없으니까요. 두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지며 새로운 시작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박무진은 검찰청 앞 벤치에 앉아 지우와 함께 캔커피를 나눠 마셨습니다. 화려한 유세 차량도 떠들썩한 참모진도 없었지만 박무진의 곁에는 오로지 지우 한 명만이 남았습니다. 박무진이 커피캔을 만지작거리며 지우를 바라보았습니다. 지우야, 세상 사람들이 이제 나를 보고 다 끝났다고 손가락질하겠지? 지지율도 다 떨어지고 그 믿었던 동지들도 다 도망갔으니 말이다. 박무진이 쓰디쓴 웃음을 지으며 먼 하늘을 응시했습니다. 지우는 커피를 단숨에 들이켜고는 빈 캔을 발로 툭 차며 대답했습니다. 아저씨, 원래 썩은 살이 다 떨어져 나가야 새 살이 돋는 법이에요. 지금 아저씨 얼굴 좀 봐요. 예전에는 억지로 늘려놓은 고무줄처럼 팽팽하니 보기 흉하더니 지금은 아주 편안해 보여서 훨씬 보기 좋구먼요. 지우가 박무진의 볼을 손가락으로 콕 찌르며 장난스럽게 웃었습니다. 박무진은 지우의 말에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아 소리내어 크게 웃었습니다. 정치판에 뛰어든 이후 이렇게 속 시원하게 웃어본 것이 언제인지 기억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여전히 박무진을 가만히 두지 않았습니다. 강태윤이 저지른 온갖 나쁜 짓들이 박무진이 시킨 것처럼 뉴스에 도배되었고 당에서는 박무진을 쫓아내야 한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박무진은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비난을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맞서기로 했습니다. 며칠 뒤 박무진은 번듯한 기자 회견장 대신 지우와 처음 만났던 시장 골목 평상을 찾았습니다. 정장 대신 소박한 점퍼 차림을 한 박무진이 상인들 앞에 섰습니다. 동네 여러분, 저 박무진입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겠다고 큰 소리 쳤지만 사실 저도 모자란 게 참 많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앞에서 거짓말쟁이로는 살고 싶지 않습니다. 잘못한 게 있으면 매를 맞고 다시 정직하게 시작하고 싶어서 여기 왔습니다. 박무진의 간절한 목소리에 시장 사람들이 하나둘 발길을 멈췄습니다. 지우는 사람들 사이를 누비며 그들의 얼굴을 매섭게 살폈습니다. 의심하며 수군대던 눈초리들이 조금씩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으로 변하는 것을 지우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때 군중 속에서 강태윤의 사주를 받은 험상궂은 사내가 박무진을 향해 날카로운 물건을 던지려 했습니다. 지우는 찰나의 순간 사내의 일그러진 얼굴 근육을 포착하고 박무진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안 돼요. 아저씨, 피해요. 저 사람 눈이 시뻘건 게 아주 독이 잔뜩 올랐단 말이에요. 지우가 비명을 지르며 박무진의 허리를 꽉 안았습니다. 다행히 옆에 있던 생선 가게 아저씨와 야채 장수 아주머니가 사내를 덮쳐 제압했고 박무진은 무사할 수 있었습니다. 박무진은 겁에 질려 파르르 떨고 있는 지우를 품에 꼭 안아주며 속삭였습니다. 지우야, 무서워하지 마라. 이제 네가 내 눈이 되어주는데 내가 뭐가 무섭겠니? 고맙다, 지우야. 정말 고마워. 박무진의 눈에는 예전의 슬픈 그림자 대신 소중한 사람을 끝까지 지키겠다는 굳은 다짐이 서려 있었습니다. 이 사건이 알려지자 박무진을 욕하던 사람들의 마음이
기적처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려운 공약보다 어린 소년과 함께 진실을 말하는 박무진의 모습이 사람들의 눈시울을 적신 것입니다. 박무진은 대통령 후보를 그만두는 대신 시장 바닥부터 다시 시작하겠다고 사람들에게 약속했습니다. 지우는 박무진의 곁을 지키며 그가 만나는 사람들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가려주는 든든한 길잡이가 되었습니다. 어느덧 선거 전날 밤 박무진과 지우는 사무실 옥상에서 동네 야경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박무진이 지우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다정하게 물었습니다. 지우야, 내일 투표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 같으냐? 아저씨가 떨어지면 어떡하지? 지우가 밤하늘의 밝은 별을 보며 고개를 갸우뚱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에이, 그건 하늘만 아는 일이죠. 하지만 아저씨, 이건 확실해요. 내일 아침에 거울을 보시면 아저씨 얼굴이 세상에서 제일 당당하고 잘생겨 보일 거라는 거요. 지우의 말에 박무진은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깊게 끄덕였습니다. 사람의 본성을 꿰뚫어 보는 소년과 그 소년을 통해 참된 길을 찾은 정치인의 동행은 그렇게 계속되었습니다. 두 사람이 걷는 길이 비록 자갈밭일지라도 그들의 얼굴에는 이제 그 무엇도 가릴 수 없는 환한 등불 같은 정의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얼굴은 그 사람이 살아온 세월을 비추는 거울이라고들 합니다. 오늘 이야기 속의 박무진은 화려한 권력을 쥐었을 때보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진실 앞에 섰을 때 가장 밝게 빛나는 얼굴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남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멋진 가면을 쓰고 살아가지만 정작 내 곁을 지켜주는 소중한 사람은 나의 화려한 겉모습이 아니라 내 안의 진실한 눈빛을 보고 다가오는 법이지요. 천재 소년 지우가 박무진의 얼굴에서 찾아낸 것은 대권주자의 카리스마가 아니라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하고 다시 시작하려는 인간의 용기였습니다. 여러분의 오늘 얼굴은 어떤 빛을 내고 있나요? 나쁜 마음을 품은 구렁이가 아니라 맑은 무지개를 품은 환한 얼굴로 소중한 사람들과 마주하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 소설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과 따뜻한 위로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